이제 오늘 시찰단에서 네. 시찰 결과 발표도 했지만은 네. 좀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들어본 예상했던 바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디 뭐 알파 뭐 이런 알프스. 알프스는 알파가 아니라 이름은 되게 알프스하고 깨끗한 느낌. 예. 그러니까 이름도 참 교묘하게 다액종 제거 설비. 예, 다액종 제거 설비 뭐 그런 시설들과 그다음에 그 어떤 오염수 보관 창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점검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이런 어떤 오염수 문제가 우리 인체에 또는 우리 바다에 어떤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변과 결론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접근을 했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염려하듯이 그냥 일본이 제공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정당화하는 것들에 우리가 들러리가 서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의 시선으로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건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게 정말 오염수 방류가 되면 네. 그래도 우리 인체나 우리 건강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건데 네. 시찰단이 가기 전부터 시찰단 자체적으로 오염수 채취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참 근본적으로 이걸 꼭 방류를 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희석되니까 이제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처리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이제 방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 이제 희석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 지적하듯이 그러면은 희석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는 건 없어지진 아니지 않죠. 않습니까? 넓은 바다에 이제 뭐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문제는 그거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한 사람들의 인체에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염려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럼 우리가 정말로 바다가 오염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우리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런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아까 뭐 서울시에서 무슨 뭐 과한계 강화했다고 예, 그렇게 예. 말했다 한다면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럴 때는 더 과하게 해도 되는 겁니다. 과하게. 예. 그렇죠. 그렇네요. 같은 논리로 보면 예. 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이후에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네. 대한 우리 생태계, 네. 해양 환경 네.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금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나봐야 네. 아는 것이고. 다만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방사성 물질이 뭐 이 정도 흘러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다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할 뿐인데 그거를 정확히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꼭 이걸 방류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정말로 이게 뭐 인체에 문제가 없는 어떤 잘 처리된 걸 한다면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태평양 해양 국가 인접한 국가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바다의 방류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뭐 잘 처리된 거라고 믿는다면은 네. 우려하고 있는 전 세계 태평양이나 국가 사람들 국가의 국민들이 다 우려를 하니까 그 우려 끼치지 말고 정말로 잘 처리된 거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일본 정부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얼마든지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찰단의 뭐 간 목적 그게 사실은 해양 방류를 인정하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미비한 게 없는지 그걸 보러 간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다, 막을 거다 뭐 이렇게 국민들은 한편에서 기대를 했지만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냥 비판을 하게 되고 수산물 또 수입이 될까봐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방류 일본이 그 방류를 하는 거를 네. 우리가 어떤 승인해 주는 그 절차를 지금 하나씩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려고 미리부터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 조금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다도 일단 이 시찰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야권의 또 시민단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광우병 괴담 선동한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 알프스가 뭐 성능상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냈다는 그런 국민의 반박도 있어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잘못된 언론이 악의적 편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네. 악의적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네, 악의적 편집. 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네. 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된다는 것하고 한국이 그 어떤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조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네. 우리가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증한다기보다도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온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오염수 처리 과정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했다기보다도 네. 우리가 그냥 결과적으로 시찰만 하고 온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참여해서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협의했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식행위, 그러니까 네. 일본에 가까이 있는 한국도 동의했다는 이런 어떤 그 절차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냥 문재인 정부도 뭐 이렇게 다 승인한 거다는 식으로 악의적 편집을 해서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밀착되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네. 플러스 일본 방사성 오염수 이 배출 핵폐수 네. 배출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좀 도와주는, 일본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참 글쎄요, 외교적으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랄까 이런 게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를 칭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시다 기시다 총리가 외교관 출신답게 역시 외교의 달인이다. 얻을 거 다 얻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자기의 이익을 반드시 기시다 총리는 챙기고 있다고 얄밉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이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될 때다. 왜 네. 그런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이유와 근거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문제를 지금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를 해결해주는, 우리가 거기에 면죄부를 발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디커플링이다, 중국과 거래를 두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G7 이후에 디리스킹이다. 네. 이제 그 위험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게 이제 3월달에 그 EU 위원장이 처음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디커플링을 사용하지 않고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 연합도 그렇게 유럽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피벗 외교다. 그러니까 한 축은 발의 한 축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발은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전후 좌우 전방위로 외교를 하는 그런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그 외교 목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왜 우리가 한일 간의 협력을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은 다양한 어떤 포석을 두고 입체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오면서 방류하는 것이 지금 기시다 총리의 가장 큰 난제니까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예. 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한미일 급속한 밀착,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미국이 또 원하는 부분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좀 그야말로 결단이란 이름으로 마치 폭주하듯이 직진만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국익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익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령탑들이 네. 전부 또 오바마 정부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도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장관이었고요. 윈디 셔먼 지금 이제 국무부 부장관도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시아 회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자국의 세일가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동에 대한 어떤 거점에서부터 중국이라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어떤 강국이 네. 미국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시아를 중시 여기는 정책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해야지 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또 동아시아에서 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과거에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지금도 미국의 뭐 국무부에 있는 커터 캠벨이라든가 윈디 셔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과거사 가지고 한일 관계에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때 2015년도에 지금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윈디 셔먼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2월 말에 한일을 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순방하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마치 한국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과거사를 가지고 값싼 박수를 받으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 기억나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는 것들이 병행해서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을 넣으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짚자하는 것을 값싼 박수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당시에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런 한미일 삼각관계를 발전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달라졌죠. 정권이 달라지고 대통령이 달라지고 외교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급속도로 가버렸는데, 네. 근데 급속도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 그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인가 어젠가도 보니까 중국과 관계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안 된다.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 안전보호보안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반도체라든가 또는 군사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수출 불허를 한 게 한 26% 정도 신청한 건에 26% 정도 되는데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26% 정도의 어떤 첨단 관련된 산업에 수출 불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중 무역량은 또 사상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치 디커플링이 앞장서는 듯 하면서도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한 축으로 하는 것을 또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책은 우리는 마치 탈중국 선언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그러니까 탈중국이 아니라 중국과 관계하고 예. 그다음에 또 자신들의 어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도 어떤 손을 내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정작 미국이나 일본도 네. 중국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압박, 대결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하면서도 실익은 또 다 챙긴다는 거죠. 자신들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익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직하다고 봐야 되나요? 예. 우리는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다 버스 타고 어디로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홀로 남아가지고 손짓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릴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한미일 이것만 지금 바라보면서 정작 뭐 중요한 우리 국익 또 국제 관계 이걸 네. 놓쳐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김창수 우리 전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매주 좀 들으면서 비장의 카드가 언제 나오나. 비장의 카드, 예, 비장의 카드는 이제 뭐 제가 겸허하게 고민 좀 해보세요. 비장의 카드를 꺼낼 시점에 대해서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오묘하더라고요. 예. 그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뭘 하겠다 이런 아예 생각이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북일 관계가 사실은 또 굉장히 안 좋은 관계입니다. 납치 문제도 있고. 납치 문제 예.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을 기시다가 제기하니까 또 북한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의 의도는 뭔가, 또 북한의 의도는 뭔가. 그럼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 외교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자신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방 외교를 하면서 북한까지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네. 북한이 어떤 ICBM을 발사를 하고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또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일본과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일 간에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또 풀려고 하겠죠. 그래서 북일 간의 현안 문제를 푸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또 국내적인 자기 정치적 그 입지도 다져 나가려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시도했던 게 몇 차례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번에도 북한이 나온 배경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왔던 흐름은요. 네. 딱 살펴보면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마다 그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났으니까 네. 뭔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북일 관계 개선을 또 북한이 시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돌아와가지고 세계적인 탈냉전 시대가 이제 사회주의권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시작합니다. 또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가지고 국제 질서를 이끌어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 시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볼 때 진영 대교 구도로 가는 그러니까 탈냉전의 30년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로 지금 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북한이 타진도 하고 대응돼 보려고 그러려고 지금 일본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승낙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본이 제기한 것에 북한이 승낙했다 그래서 북일 대화가 급물살을 타거나 뭐 성과를 내거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북한이나 일본도 인공위성 쏘고 미사일 쏘고 서로 욕하고 천천연수처럼 있으면서 심지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100년 숙적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100년 숙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는 외교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의 국제 정세의 특징을 서로 음. 미국이나 아니 일본이나 북한이나 지금의 국제 정세 흐름을 읽고 있는 거죠. 국제 정세 흐름을 읽으면서 네.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몸 손발 다 꽁꽁 묶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대통령 부부가 동물농장에 출연을 했던데. 네. 네, 참 이 동물농장 출연 이런 거보다 외교를 정말 네. 당당하게 더 잘해서 국익을 지켜내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네. 뭐 기자회견이든 기자 간담회든 국민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원하는 건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돼서 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